네, 안녕하세요. 영스랩 웰레이싱 대학의 신영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병원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TV 채널에서 치매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김 회장님이 아마 치매 환자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치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대사가 두고두고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는데요. 치매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은 인지기능 평가, 그리고 일상 생활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이상 행동 및 심리 증상 평가, 그리고 치매의 원인 질환 평가,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은요, 다시 이 5가지를 보는데요. 기억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주의 집중, 전두엽의 집행기능, 이 5가지를 보고요. 보통 이때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하고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도 함께 불러서 환자의 그동안 병력이나 히스토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력을 어떤 평가를 하는지 볼까요? 자, 기억력은요, 자, 기억장애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계속 나빠지는지 등 현재 기억장애 정도를 파악합니다. 기억장애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건강증 수준의 기억장애, 즉 몇 주 전 사건 가운데서 사소한 것은 기억은 하지만, 다시 설명할게요. 몇 주 전 사건 가운데서 사소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힌트를 주면 잘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요, 치매 초기 단계로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도 기억하지 못하고 힌트를 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 3단계는요, 치매의 중기 단계로서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바로 3단계고요. 4단계는 치매 말기로서 몇 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일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증상이 심해지면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평상시와 달리 말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기억력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시공간 테스트예요. 시공간. 자, 두 번째 시공간은요, 지금이 어디인지 몇 시인지 이런 걸 가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장애가 생기면 보통 노인들이 평소에 잘 찾아가던 길도 잘 못 찾고 헤매고 집을 못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목에 그 전화번호 이름 같은 것들을, 인식표 같은 것들을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팔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력은요, 계산 능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디 마트에 가서 음식이나 뭘 사고서 잔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일단 치매 환자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기능은 주로 성격 변화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평소와 달리 화를 내거나 고집이 세진다든지 우유부단해진다든지 뭔가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치매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이는 이상 행동에는요, 망상이라든지 환각, 초조함, 공격적 행동, 반복적인 행동, 우울과 불안감, 무력감, 무감동, 그리고 쉽게 화를 낸다든지, 밤낮이 바뀐다든지,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거나 식습관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치매 환자들은 학습 장애나 기억 장애가 있으므로 일상생활 혹은 직장생활 활동이 위축되고요. 그러므로 사회적이나 직업적 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치매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집에서 하는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하기, 시장 보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집안일 하기 등 이런 일상생활 수행 평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은요, 여기 볼게요.
자, 첫 번째 치매를 진단하려면 상세한 신경 정신과 병력 청취로 환자가 과거에 알았던 질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지 기능, 또 일상생활 능력이 변화가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하게 하는 뭐 식사하고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상이 생기거나 잘 못한다든지 또 집을 잘 못 찾아오신다든지 또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다든지, 그리고 또 이상행동 유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어디다가 물건을 놓고서 그거를 계속 못 찾는 거야. 근데 못 찾으면 그만인데 이거를 뭐 누가 내 것을 감췄다고 이렇게 망상을 보인다든지, 예를 들면 뭐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내 것을 어디다 누가 감췄냐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신경학적은 보행이나 이제 걸음을 잘 못 걷는다든지 아니면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지 자세가 이상하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뇌신경 검사가 있어요. 뇌신경 검사를 하거나 운동 감각계, 그다음 반사 운동 검사에서 국소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건 보통 병원에서 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경 심리 검사예요. 이게 신경 심리 검사는 초기 단계 치매를 진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검사하냐면요, 기억이라든지 언어, 그리고 감각과 같은 특별한 인식 능력을 측정하고, 그다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 보통 여러분들은 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오늘이 몇 월 며칠 몇 시간이고 내가 있는 지금 장소가 어딘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치매 환자들은 오늘이 며칠이지?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그다음에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오늘이 며칠이지? 이런 것들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새 단어 기억 능력이라는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연필, 소나무, 자 들으셨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 정상인 사람들은 비행기, 연필, 소나무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따라하잖아요. 단어가 딱 3개뿐이니까. 근데 이걸 못 따라하세요. 그리고 집중력과 계산도 틀려요.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서 딱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 거스름돈을 잘 못 챙기는 거예요. 계산도 안 맞고. 또 세 단어 기억 회상법. 이제 예를 들어서 단어를 3가지를 기억을 해서 말을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잘 못한다든지 회상을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언어 및 공간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MMSE라고 하거든요.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해서 MMSE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보건소 같은 데서 간이 치매 검사 같은 거 많이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건소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서울 삼성병원의 나덕역 교수팀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KMMSE를 개별하여 진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검사실에서 검사는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치매가 아닌지 진단하려고 감별하는 검사를 시행하는데, 예를 들면 뭐 혈액 검사도 하시고요. 그다음 전해질 검사, 그다음 대사성 질환이 있는지 대사성 질환 검사, 그다음 갑상선 기능 검사, 그다음에 비타민 B1, B2, 그다음 엽산 농도 검사, 매독 검사, 혈청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선 검사 등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밖에도 뭐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요추 천자 검사, 우리 요추를 에다가 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척수액을 검사를 해서 거기 혹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지 이런 것들 검사하는 거죠. 우리 보통 뇌수막염 걸렸을 때 병원에서 검사해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추 천자 검사도 하고,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심이 될 때 시행을 하고요. 뇌파 검사도 보통 하죠. 뇌파 검사는 비특이적이긴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에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크로이츠펠트 약고병에서도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뇌 유발 전이 검사도 역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뇌척수액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어떤 검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CT,
내 영상 검사는 전사나 단층 촬영 CT 검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MRI 자기 공명 영상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 CT에서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국소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종양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뇌질환이 있다든지 종양, 농양, 그다음에 경색, 어디가 막혔거나 출혈이 있거나 또는 탈수 초질환 같은 질환이 있는지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CT하고 MRI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치매를 유발할 만한 질병이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병원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병행 검사를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병원 검사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단한 그 병력 찾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한국 실정에 맞게 한국판 간이정신 검사 상태라고 해서 KMMSE를 검사를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 이제 지금이 몇 시입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진압력이고요. 그다음에 새 단어 기억 등록.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 연필, 비행기. 자, 들으셨죠? 따라해 보세요. 그걸 기억했다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연필, 비행기를 들었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을 새 단어 기억 등록 검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 이제 집중력은 예를 들어서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빼기, 더하기 이런 계산 있잖아요. 집중력과 계산. 예를 들면 100에서 7을 빼보세요. 다 거기서 또다시 7을 빼보세요. 자, 또 거기서 7을 빼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뺄 수 있잖아요. 네, 100에서 7 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치매가 아니신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뺄 수 있어요. 근데 치매 환자들은 이걸 못 뺍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 단어 기억 해상. 자, 새 단어를 기억 해상이 되는 단어를 3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언어 및 공간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1989년도 개발을 한 검수고요. 점사는 19점 이하면 확정적 치매로 보고 20에서 23점은 치매를 의심하고요. 그다음에 24점이면 정상이에요. 24점 이상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98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검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꾼 이유는 우리나라 그때 문맹률, 이때만 해도 또 이게 교육 수준이 이제 6.25도 있었고 1950년 6.25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를 끝까지 못 마쳤던 노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이래서 한글 잘 못 읽는다든지 좀 문맹률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서 썼던 것이 이제 이때 1998년부터 계속 이렇게 이 방법을 썼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진압력은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 무슨 요일이고 지금 계절이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답을 잘 못하시면 요걸 다 같이 하나 둘 셋 5가지 다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제대로 얘기하시면 플러스 1점씩 더하는 거죠. 더하고 자, 진압력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고 여기는 무슨 시고요. 여기는 무슨 무슨 구 무슨 동까지 물어보고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이고 이게 지금 무슨 건물이고 몇 층에 계신가요? 이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수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대답을 제대로 하시면 플러스 1점씩 더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등록은요. 여러분들 비행기, 연필, 소나무를 듣고 자, 다시 비행기, 연필, 소나무. 자, 기억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자, 영스의 안티에이징 연구소. 자, 들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한국판 간이 정신 검사. 자, 해보세요. 이렇게 따라해서 3단어를 제대로 말씀하시면 네,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자, 여기 그 집중력이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빼기를 해보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 그래서 100-7 빼보세요. 자, 그럼 93입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또 7 빼보세요. 또 얼마라고 얘기하죠? 또 거기서 얼마를 빼보세요?
또 빼보세요. 또 빼보세요. 이렇게 하고 점수를 제대로 맞추시면 점수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 해상은, 자, 제가 아까 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기억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언어 시공간 구성은, 자, 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요거 이거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계를 보여주면서 요거 뭐죠? 시계. 그리고 뭐 볼펜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름이 뭘까요? 그럼 볼펜. 그다음에 뭐 컵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름이 뭐나요? 컵. 그다음에 뭐 마우스를 보여주면서 이거 이름이 뭘까요? 마우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대는데 적절한 이름을 제대로 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시키는 건데, 자, 색종이를 주고서 이거 종이를 그대로 명령을 했는데 그대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 종이를 일단 뒤집고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이걸 제대로 종이를 이분이 제대로 뒤집고 반으로 접어서 나한테 주는지까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 말해보세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한국판 간이 정신검사 상태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따라해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 하실 수도 있지만 따라 못 하시는 분도 있죠. 그 다음에 백문이 불여일견. 자, 이걸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것도 못 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각형을 그려보세요. 별을 그려보세요. 뭐 원을 그려보세요. 세모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제대로 따라 하시면 1점씩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기. 이제 어떤 책의 그 문구를 보여드리고 이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읽으시는지.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걸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뭐 한자가 어휘력이다. 뭐 이렇게 문장을 읽고 문장을 이렇게 들려주고 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쓰시는지. 그래서 이거를 총점을 다 더해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냈을 때 여기서 자, 24점 이상이면 확정적 정상이고요. 그 다음 20에서 23점이면 초기 치매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좀 더 정확한, 아까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혈액 검사부터 CT, MRI 이런 검사, 정확적인 검사들을 더 해보는 거고요. 19점 이하면 확정적으로 치매가 의심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모라는 일본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측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가지 항목을 보고, 자, 여기서 자기가 점수를 쓰는 건데, 점수는 0점에서부터 2점까지예요. 그래서 거의 없으면 0점, 가끔 있다 1점, 자주 있다 2점, 이렇게 점수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을 또 한다. 여기 0, 이렇게 그죠? 누군가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린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방금 무엇을 했는지 잃어버린다. 기구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이 귀찮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 몸가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외출하는 것이 귀찮다. 물건이나 지갑 등이 보이지 않으면 남의 탓을 한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매겼을 때 0에서 8점이면 정상이고요. 자, 9점에서 13점이면 주의를 요합니다. 이분들 주의를 요해요. 치매 예측이잖아요. 주의를 요하고 이런 분들은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14점에서 20점이면 이미 치매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점에서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일단 기초 진단 테스트 같은 것도 한번 병원에서 받아보고,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서도 요즘 무료로 기초 진단 테스트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매 증상과 치매로 오인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